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상담과 자문입니다. 우리 그 주위에 상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담과 자문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개 이제 상담과 자문, 이거는 이제 거의 그 같은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좀 더 딱딱한 표현을 하게 되면 상담과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내담자와 상담자,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상담자, 그 다음에 내담자. 내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 내담자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인과 이런 걸 잘 알아줄 거라고 생각되는 요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런 형식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자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문을 해주는 이 상담자는 그 어떤 특수한 방면에 전문가가 되겠죠. 전문가. 자,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의학적인 문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의료 상담이다, 이렇게 되게 부르는데 이게 되게 누가 해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 뭐 간호사, 약사, 이런 의료인들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이 영역으로 가야 될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진로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진로 상담은 되게 이제 교사가 하겠죠. 선생님들이 하시겠고, 또 뭐가 있나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소위 우리가 법률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이 법률 상담은 되게 누구한테 할까요? 예를 들어 이제 변호사한테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법무사, 뭐 이제 이런 이제 되게 이제 같은 분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상담자는 이 전문가가 되니까 이 전문가라는 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영역인과 동시에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문제가 건강에 대한 문제면 의료를 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될 거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 힘들어지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다 상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상담, 진로 상담, 법률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상담입니다. 하다면 여러 뭐 별의별 상담이 다 있잖아요. 미용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분야를 아주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러한 분야는 상담이라기보다는 자문,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컨설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러한 그 활동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 변호사는 우리 회사의 상담 변호사야. 이거 뭔가 좀 어색하죠? 저분은 우리 회사의 자문 변호사님이야. 이건 훨씬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 용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를 경영할 때 우리 회사가 어떤 면에서 좀 더 고쳐야 될까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 회사를 잘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도움을 줄 때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그냥 컨설팅을 한다 그러지, 이럴 때 나는 저 회사 가서 지금 카운슬링을 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우리는 사실은 통칭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자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지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 상담 이런 게 있는데, 신앙 상담할 때 우리가 대개 이제 목사님이나 뭐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제 가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뭐죠? 신앙 자문을 얻는 거죠. 상담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상담은 뭐냐? 상담은 이거는 내담자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같은데, 이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책, 이거를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 이거를 우리가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걸 영어로는 카운슬링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담자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건 동일한데, 이거를 전문가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자문이 되는 거고, 이거를 스스로가 해결을 해가면 이거는 상담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상담자는 뭘 하는 거냐?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하면 상담해 줄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내담자가 자기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모르죠. 알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모르기 때문에 혼자는 못 풀어. 그런데 상담자가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 내담자가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문제의 원인을 드디어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내게 되면 해결책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대개 경우에 이 내담자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 내용, 이 문제는 뭐냐?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 감정적인 문제도 자기도 잘 지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지각 못하는 거는 자기도 그 원인을 뭔지 모르는 이게 감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남편하고 참 잘 지내고 싶어요. 참 잘 지내고 싶은데 나도 노력을 하긴 하는데 계속 안 돼. 자, 이럴 때는 왜 내가 이게 잘 안 될까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그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지금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풀지 못하게 되면 남편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풀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이 그 상담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고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이게 오고 가는 거하고 감정이 오고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자문은 뭔가요? 자문은 지식과 정보가 오고 가는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잘 모르면 그걸 알고 있는 이 전문가가 그 지식을 동원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자문이 되는 건데,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감정의 문제, 이게 바로 상담을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상담을 해줘야지, 감정의 문제를 이 그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자문을 해주셨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서 해주셨나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다가 수없이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 상담을, 그 사람들의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을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예수님이 내리신 이 상담의 정의가 저는 굉장히 좋은 상담의 정의다라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또 하나가 이제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상담이 뭘까 하는 거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마음의 병이 화병이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죠? 불화입니다. 불. 근데요, 이 화가 이게 마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머리의 문제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럴 때 이 화가 이게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감정의 문제일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일단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문의 영역이 아니라 상담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감정의 문제니까 화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화가 쌓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화자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한자는 같은 자가 더 쓰이면 양이 많아진다는 이러한 의미가 된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화가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화병에 걸린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가 났으면 화는 나쁜 거니까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주는 게 화가 제일 잘 풀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화가 났을 때 되게 어떻게 푸십니까? 혹시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화가 났을 때 화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한지를 혹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는 화병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화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효율적인 게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풀어라 하는 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이거죠. 말로 풀으라는, 이 말씀 원자니까 말로 풀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말로 풀어라. 이게 무슨 자죠? 이게 담자입니다. 이야기한다는 담자. 그러니까 이 담자라고 하는 거는 화를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이거를 말로 풀어라. 내가 우리 남편과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돼.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안 풀렸기 때문에. 제가 부부간에 서로 다투다가 이제 이혼을 한다 하는 결정을 하고 법원에 이제 이혼 하려고 이제 그 서류를 접수한 분들이 그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이제 숙려 기간을 가지면 그 기간 동안에 판사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라 이런 이제 그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런 분들과 부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남편이 꽤 오래전에 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둘 사이가 다시
원만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던 이런 가족입니다. 이제 두 그 가족을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여러 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단 말이야. 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단 말이야. 당신은 그냥 외도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내가 잘못했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화가 다 풀리냐? 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다. 자, 이런 거죠. 화를 풀어야 된다는 걸 부인이 몰라서 안 푸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뭐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충분히 말로 화를 풀어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담자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진짜 너무 화가 나면 혼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분들에게 야, 너 왜 혼자서 얘기하니? 너 지금 뭐 정신 나갔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정도로 혼자서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내가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너무나 힘드니까 화를 풀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이제 독백이 되는 거죠. 중얼중얼. 자,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죠. 그렇지만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어떤 자를 하나 더 붙이느냐 하면 이런 자를 붙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상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담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상담이라는 게 뭘까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서로 상자잖아요. 이게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이걸 합치면 상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로 상자니까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것. 이 활동이 상담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습니까? 안 해왔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나요? 안 해왔나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그 화를 풀어주려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하셨나요?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화를 풀어주려고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본인이 그거를 의식을 하거나 안 했거나 관계없이 상담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도 내가 상담을 해 주셔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서 들어왔는데 너 화가 났구나. 그러면 너 참을 만큼 참고 네 화를 마음속으로 쌓아뒀다가 너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너 이제 상담자한테 가서 상담 받아라. 이러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났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줘야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활동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위 이 응급 처치하는 거를 알려주잖아요. CPR인가요? 응급 처치하는 걸 알려줘가지고 혹시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거든. 119 구급차가 오기 바로 전에 5분 동안 인공호흡을 해라.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응급 처치하는 거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는 몸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갑자기 꼬꾸러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준비 안 됐고 너무나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마음에 이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마음의 응급처치, 마음의 인공호흡을 해줄 수가 있다면 그때를 넘기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도움을 주게 되면 이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아까운 분들이 더 심해지기 전에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우리가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일상화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화가 났을 때 대화로 이거를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결과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가족들이 화가 나서 그걸 도와주려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의도는 대화를 통해서 화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 화가 더 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장 지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장 지른다. 그러면 이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 왜? 벽은 내가 뭐라고 그러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긴 한데 그러나 벽은 염장은 안 질러. 불난데 부채질은 안 하는데 당신은 내가 얘기하면 말끝마다 내 염장을 질러. 그래서 당신하고 얘기하면 내가 화가 더 나. 그래서 당신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끊기죠. 이게 뭐죠? 이게 불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불통 즉 통이잖아요. 우리는 그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대화를 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화가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감정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듣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문 활동에서는 말하기가 중요하고 상담에서는 듣기가 기본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또는 지혜로운 왕을 꼽을 때 이 솔로몬 왕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담긴 잠언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지혜를 가지게 됐느냐 할 때 하나님이 뭐를 내가 너한테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그게 기쁘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지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구했다는 이 지혜, 이게 원어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랍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에게 구했던 거는 뭐냐 하면 나에게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원래가 듣는 마음 이런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죠. 내 생각을 자꾸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이거는 지식인이죠. 지식인은 지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고 지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기 하나를 놓고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를 찾아줄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 소리를, 우리들의 화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면서 화가 났던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의 이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